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여당에서 상가 임대료를 감면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 법안을 앞다퉈 내놨는데요. 야당은 임대인과 임차인 편가르기다 이렇게 비판했고, 여당은 세액 감면 등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아우르는 보완책은 없을까요?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까지 지금 고려되고 있는 중인데, 사회 전반이 힘들지만 특히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중이죠.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들이 내는 임대료를 좀 인하하거나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굉장히 뜨겁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일 겁니다. 관련 내용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립니다.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이제 범여권을 중심으로 의원들의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살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임대료 감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집합 제한 업종의 경우에는 절반,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해주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법안 같은 경우에는 매출 30%, 50%에 따라 각각 그 정도를 좀 다르게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겼고요. 기본소득당 용혜은 의원이 낸 법안에 따르면 영업 제한과 금지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감면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 과태료 처벌이라는 강제적인 조항이 여기에는 하나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자, 이 같은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 그리고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등등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사실 정말 임대료로 인한 고통도 상당히 크다고 그렇게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법안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법안들이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뭐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임대인은 악, 임차인은 선, 어떤 이런 프레임 구조에 자꾸 몰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임차인의 잘못도 임대인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의 어려움은 이 사회가 공히 모두가 나서 책임져야 될 몫이거든요. 따라서 일방적으로 임대인한테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이런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 이렇게 지금 어려움에 처한 어떤 피해액 이런 것들은 공히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공익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장사를 못하는 것도 역시 공익적 측면이 강한 거고요. 따라서 그 손해를 갖다가 이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들이 여기에는 이런 법안들은 반드시 포함돼야 하지만 그게 진짜 공정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범여권에서 내놓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지금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주 내용으로 담겨 있는데 이 부분 또한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공동 부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이 빠졌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최 고모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평론가께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 게 자, 집합 금지가 이제 명령이 나서 행정 조치가 내려오면 그것에 대한 이익은 누가 누리나요? 전 국민이 누리는 거 아닙니까? 방역을 하고 이런 등등. 그럼 세금으로 해야죠. 이걸 왜 임대인한테 이것을 전수 가느냐 이거죠. 뭐 제 의견은 아닙니다만은 법무부에서 의견 낸 것조차도 그렇습니다. 행정 조치로 발생한 손해를 임대인에게 전부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기 어렵다. 제 의견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많이 발의들을 하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이것들을 발의를 하는지 진정하려고 그랬으면 지난 3월 달에 하셨어야지 왜 지금 와서 이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굉장히 위헌적 요소가 많습니다. 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사적 계약에 이렇게
공권력이 들어가서 뭐 이것을 제한을 한다는 자체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굉장히 뭐 제약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적 요소가 굉장히 크고요. 특히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입법소급으로 해서 뭐 국민의 경제권에 손해가 가서는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법률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조차도 이런 발생을 한 것 자체도 좀 굉장히 당하는 분들이나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고모님, 그렇다면 임대료 감면이라는 것은 아예 정부에서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아니죠. 임대료 감면을 하려면 정부에서 오롯이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뭐 해외 예들을 많이 지금 우리들 얘기하면서 이분들이 주장을 하는데 해외에서 나왔던 사례들은요, 공부들을 안 하셔갖고 이게 어떤 사례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사례는 뭐였냐면 소상공인도 있지만 아파트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임대료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을 한 거예요. 왜 개입을 했느냐? 뭐 이게 어렵기 때문에 임대료 깎아주라가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퇴거를 당하면 네. 임시 거처에 가서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외국에서 쓴 거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소상공인한테 대려고 그러면 아까 평론가께서 지적하듯이 이것은 임차인, 임대인, 그다음에 그것을 매개로 해주는 대출을 갖고 있는 금융권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건데 네. 전혀 증상만 바라보고 원인을 지금 정확히 찝어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프랑스에서 한 그런 예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450유로를 해서요. 전부가 다 임대료에 대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이게 전개가 돼야지. 자, 이 전체 행정 조치의 수익은 국민이 오롯이 갖고 갑니다. 그것을 증상만 보면은 지금 뭐 장사하시는 분 임대료가 69%예요. 자기네 그 전체 비용에. 그러니까 힘든 것 같이 보이죠. 원인을 보고 그 혜택을 보는 것들이 지금 시야를 너무 좁게 보시는 부분들이 있고 해외 부분들 공부를 안 하셔갖고 이것을 갖다 넣으려니까 우리나라 이 사정에도 안 맞고 그런 상황으로 지금 뭐 번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이와 같은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자, 앞서 살펴봤던 법안 가운데 아무래도 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가장 지금 눈길이 가고 있는데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 이렇게 불리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지적이 되고 있고 뭐 재산권 침해, 위헌 요소가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여당에서는 잠깐 좀 방향을 좀 바꾼 모양새를 또 취하는 것 같습니다. 뭐 착한 임대인 지원을 확대하거나 재정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부담이 컸던 거겠죠, 고모님? 그렇죠. 근데 하여튼 어떻게든지 위기에도 의무와 책임은 항상 면제되지 않습니다.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집에 어르신이 돌아가셨으면 어르신이 채무가 있으면 그거는 상속까지 되는 거예요. 죽어서까지 갚아야 되는 게 채권 채무의 사적 계약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들어와서 지금 뭐 어려운 시기인 것은 분명히 다 알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가서 사적 계약에 공권력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이것이 발상 자체가 지금 잘못됐고요. 우리 경제학 하는 사람들 중에 네.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도시를 쇠락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폭격을 하는 것이요. 그보다 더 강한 것은 임대료 규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난 300년간 서구 유럽에서의 임대료 규제를 들어가서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은 도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진짜로 사적 영역이고 지금 전체 그림은 코로나라는 전쟁과 지금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롯이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가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가라면요. 이것은 6개월 내에 후폭풍으로 돌아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 이 건물을 담보로 잡혀서 이자를 낼 거 아니에요? 네. 이자를 3개월 연체하면은 은행에서는 담보 건물을 공매 지금 하는 것이 자기네들 지금 딱 있는 지침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거 깎아서 임대인은 지금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3개월 후엔 자기 건물이 넘어가는데요.
등등의 여러 가지 법률이 갖고 있는 상호주의를 망각한 즉흥적인 정책이라고밖에 지금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최고위원님 말씀은 이 같은 설익은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은 크게 경제적인 혼란까지 야기할 수 있다. 여당의 고민이 깊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임대료 감면 정책에는 동의를 합니다. 네. 왜 그러면 지금은 오롯이 임차인이 부담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임차인의 몫을 갖다가 줄여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다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려가는 금액들, 차감되는 금액들을 갖다 누가 부담할 것이라는 문제가 남아요. 네. 여기는 우리 사회가 더 분명히 책임을 져야지만 임차인과 임대인도 조금씩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이니까요. 마찬가지로 금융권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기는 정부가 나서야 되겠죠, 또. 네. 그러니까 가령 뭐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뭐 한 50% 정도를 부담을 하고 100만 원이라고 하면 50만 원을 부담하는 거죠. 임차인이 한 25만 원을 부담하고요. 임대인이 나머지 25만 원을 갖다가 부담을 하는 거고 손해를 보는 거죠. 또 대신 임대인이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권에서 이자를 갖다가 좀 깎아준다거나 네. 이 금융권 자체도 좀 책임을 지는 이런 공동 부담의 원칙이 각자가 조금씩 희생을 할 때 비로소 어떤 본격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법안으로 강제하는 것이 그런데 옳은 것인가 이런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군가의 선의로 기대는 사회는 사실은 그건 좋은 사회도 아니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가령 뭐 임대인의 착한 임대료 운동을 갖다가 착한 임대인 운동을 자꾸 벌여가지고 거기에는 뭐 정책적으로 정책자금을 준다거나 세제 지원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그야말로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는 사회죠. 그렇지만 이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네. 모든 것은 시스템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겠죠. 시스템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건 법과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어떤 극단,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던 어떤 재난의 상황이 닥쳤을 때는 미리 그런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걸 적용시켜 나가야지 네. 이런 혼란을 갖다가 앞으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첨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포인트 중에 이제 하나가 왜냐하면 처음에 3월 달에 이게 나왔으면은 찬성을 했을 거예요, 저도. 네. 근데 지금은 3차 대유행이지 않습니까? K방역을 잘 못해서 나온 거면은 이거는 오롯이 정부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책임을 지고 뭐 이거를 지금 소위 말하는 위험의 재분배라는 그런 큰 틀에서 네.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하는데 저는 전적으로 이거는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가야 됩니다. 지금 전국 상가 공실률 나오는 것도 보세요. 12%입니다. 12%에 대해서 그러면 저 공실 난 거에 대해서 그럼 임대인한테 저 공실에 대해서도 지금 이 특혜를 주고 특혜가 아니라도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너무나 많은 후폭풍이 있어요. 이거 끝나고 나면. 그래서 조금 더 차분하게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내놓는 자체가 굉장히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국회의원 열공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 뭐 청원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공부 안 하고 하면은 네. 오롯이 피해는 우리 국민이 입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논의,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사실 가맹점주들이나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급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통해 임대료 지원하고 부가가치세 감면하라고 어제 요구했고요. 정의당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내려서 3개월 동안 이 자영업자 대출 이자, 공과금 면제를 결단하라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찾아봤더니 천재지변 같은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에서 국회가 소집될 그런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의 명령을 발동하는 그런 권한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경제명령 필요한가요? 국회가 소집이 안 된다는 조건이 이제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데요. 네. 긴급 재정 명령에 준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계획들을 지금 내리셔야죠. 네. 이것은 지금 가맹점주협의회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는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로 전시라고 그러면 전쟁 치르듯이 해야 되고요. 그러면 대통령의 지도력을 발휘해서 끌고 가셔야죠. 대통령께서도 지금 보시면 12월 9일인가요? 이제 코로나의 터널의 끝이 보인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엇박자가 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러면 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불러보고 지금 우리 가장 이 부분보다 더 급한 거는 사실
백신조차도 지금 우리가 이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일면만 보시고 그거를 오롯이 임대인에게 전가한다는 자체가 지금 또 그것에 또 호응하는 뭐 국회의원들 자체가 저희들로서는 좀 이해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임대료 문제에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경제 명령 어떻습니까? 필요할까요? 글쎄요, 그게 뭐 국회가 지금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지 네.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다만 뭐 일각에서는 민간 자율에 맡기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민간 자율로 맡겨가지고 그게 합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율적인 협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국회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앞으로의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미리 좀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여기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여론조사 결과 하나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좀 부담을 덜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응답자의 72.9%가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비공감 응답은 23.7%에 그쳤는데 즉 국민 10명 중 7명은 임대료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 여기에 지금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러합니다. 49.3%는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 39.8% 이것을 의무로 좀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좀 팽팽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약 절반 가까이는 민간에 맡기자. 40%는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여론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 리얼미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지난 15일에 실시했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의 95% 신뢰 수준입니다. 자, 민간 자율일지 아니면 의무로 해야 될지 국민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데 장단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간 자율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진짜로 사적 개혁이거든요. 사적 개혁이고 이것은 지켜져야 되는 부분들을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 임대인 그다음에 대출을 해주는 그 연계 고리에 있는 금융기관까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게 가야지. 지금 만약에 이것이 뭐 사회적 합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진짜로 아까 우리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긴급경제명령권 내리셔서 이것을 넘어간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공감대를 이루어서 그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공권력이 들어오는 부분 이것은 진짜로 후폭풍이 큽니다. 어떤 후폭풍이냐면 도시가 망가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이 상가에 대한 또는 임대에 대한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지난 300년간 내려왔던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봤을 때는 진짜로 민간 자율로 해야 이것은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착한 임대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인데 소상공인들에게 여쭤봤더니 실제로 그런 경우가 약 5% 정도다 이런 응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실효적인 차원에서 민간 자율에 맡기는 부분 좀 많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착한 임대인 운동을 벌였던 건 꽤 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뭐 선의를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네. 그 중에서도 그 임대료를 낮춰줄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것 갖다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첫째, 그런 착한 마음, 우리가 착한 마음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선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한정적인 데다가 또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여력이 있는 분들은 더 적을 거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 부분을 갖다가 그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는 굉장히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안들에 대한 어떤 시스템적인 접근 방법 이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마 궁금하신 내용이 이럴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특히 선진국에서는 지금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실 텐데 고모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미국 같은 경우 뭐 다들 3월 달 정도에 일단 법률화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3월 달에 코로나19에 대한 지원 구제 및 경제적 보장법 그래서 강제 퇴거를 시키지 않습니다. 강제 퇴거를 시키지 않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런 세입자들이 거리로 나가서 임시거처에 있으면 확산되기 때문에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영국도 3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 표기하는데 임대료 연체 시 이제 명도 소송을 못하게, 이것도 지금 이런 자영업자가 아니라 사실 그러니까 집으로 활용하는 분들은 못 나가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독일도 이제 계약 해지를 연체 이유로 못하게 했고, 네.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캐나다하고 불란서인데요. 캐나다는 긴급 상업용 임대에 대해서 임대료 감면을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로 갔고요. 아까 제가 저기는 없습니다만은 프랑스, 네. 이것은 450억 유로를 해서 상업용 임대료를 다 전수 나라에서 책임을 져줬어요. 그 대신 정확히 여기서는 장사를 못해. 딱 그러면서 코로나를 잡아가는 그런 네. 이 방향대로 갔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조치입니다. 행정조치의 주체는 정부고요. 정부가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여기에 나오는 손해와 그런 피해에 대해서 오롯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가운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무엇인지 평론가님 짚어주신다면. 저는 캐나다의 경우가 가장 좋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임대료의 75% 이상 최대 90%까지 지원을 하는 줄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원하는 방식이 정부,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는 한 가지 더해서 이제 금융기관까지 일부 그렇군요. 거기에 이제 부담할 수 있는 방안들, 네.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 임대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가운데 뭐 여당에서는 지금 5차 추경 얘기도 솔솔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추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물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네. 추경만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제도화를 해야 네. 다시 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런 혼란들이 무한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뭐 추경이라는 거는 지금같이 계속 뭐 코로나 확진 상황이 계속 된다라고 하면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뭐 추경으로 해가지고 지금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경만으로는. 그렇군요. 추경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다. 어떤 제도화,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셨고, 최 고문님께도 방법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정부가 100% 지원을 하는 것이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부동산만 갖고 있으면 이런 위기에도 정부가 지원해서 버틸 수 있다. 이런 또 어떤 그 얘기들이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갖고 있는 것에 이 대출 이자 내죠. 비용, 그 건물에 대한 비용 나가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사실 임대인이 더 이 열악한 환경에 빠질 수가 있어요. 공실이 나잖아요. 그럼 오롯이 손해가 나면서요. 만약에 3개월만 이자를 연체를 해버리면요, 은행권에선 담보 잡은 건물을 그냥 경매에 넘어가는 게 지금 뭐 거의 다 똑같은 지금 지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것을 진짜로 한다 그러면 조세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런 이 이자를 면제를 해주다든가 네. 이런 것이 같이 나오는 종합 세트로 나와야 된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진짜로 임차인, 임대인이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경쟁 상대는 임차인이고요. 임대인의 경쟁 상대는 임대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계속되면요, 나중에 보증금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려서 이제 임대업을 할 겁니다. 등등의 이 한 300년 동안 내려온 이 폐해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진짜로 위험을 재분배한다는 차원에서 네. 다시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군요. 한쪽만 뭐 임대인에게 부담을 지우는 뭐 한쪽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책과 더불어 뭐 조세 시스템이라던가 금융권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뭐 단순히 임대료를 지금 내린다면 사실 이 상황이 나아지고 난 뒤에는 다시 또 인상하는 그런 후폭풍이 올 수도 있겠죠. 이 같은 부분들까지 어떻게 고려해서 지원을 짜야 할지 사실은 정부와 또한 여당의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더 시급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